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쿠팡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 하나가 정부랑 싸우는 그런 흔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사법주권과 거대 글로벌 자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심각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 있는 거대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을 콕 집어서 경고장을 날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지금부터 제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사건의 발단은 쿠팡에 투자한 미국의 주요 투자사들이 미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서신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과도하게 탄압하고 차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투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들이 문제 삼은 대상이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느 과장급 실무자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처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아주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공격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아주 교묘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쿠팡이 한국 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유독 쿠팡에게만 가혹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트리거가 된 사건은 바로 개인정보 유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약 3,000명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3,000명의 점유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은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카카오나 다른 금융사들의 수십만 명 유출 사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마치 쿠팡을 공공의 적처럼 몰아쓰며 과도한 과징금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발언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사실상 규제기관들에게 쿠팡을 타깃으로 삼으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고, 이것이 자신들의 투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배경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ISDS라고 불리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쿠팡을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지배 구조를 뜯어보면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인시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상장된 100% 미국 기업입니다. 김범석 의장 역시 미국 국적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인 쿠팡 인차, 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정부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론스타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나갈 때 한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져서 손해를 봤다며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소송을 걸었고, 우리는 10년 넘게 이 소송에 휘말려 천문학적인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이번 쿠팡 투자사들의 움직임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제2의 론스타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언급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면 환율 1,400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조 단위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과징금을 깎아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예 규제 환경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가 중국 플랫폼인 알리나 테무에 대해서는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혹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핑계로 느슨하게 규제하면서 한국에 기반을 둔 쿠팡만 쥐어짜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짝퉁이 판을 치고 유해 물질이 검출돼도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반면 쿠팡은 로켓 배송을 위해 국내에 물류센터를 짓고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칼날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억울함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미국 투자사들은 바로 이 틈새를 아주 예리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 비대칭성이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원칙, 즉 외국 투자자를 국내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기업과 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한미 간의 통상 마찰로 확전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무역확장법 이버캣 382조를 앞세워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때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법무부는 즉각적으로 대응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가동하고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ISDS라는 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원들이 대개 영미권 변호사들이나 상사 중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업의 이익을 국가의 공공성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론스타 때도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일부 패소 판정을 받고 수천억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가 론스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론스타는 먹튀 논란으로 국민 여론이 등을 돌렸던 반면 쿠팡은 국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생활 필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여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점만 건드려서 로켓 배송 막히는 거 아니냐, 멤버십 가격만 더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고 투자사들은 이를 지렛대 삼아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이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숫자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쿠팡의 시가총액은 주가 변동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조 원에서 40조 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는 돈줄이 바로 비전펀드를 비롯한 글로벌 큰손들입니다. 이들이 한국 시장을 규제 리스크가 너무 큰 시장,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업 가치가 출렁이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으로 낙인 찍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쿠팡 하나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돈맥 경화가 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유니콘 기업 1호인 쿠팡도 저렇게 당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오죽하겠냐라며 한국 시장을 떠날 명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친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은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악재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독과점 방지라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규제의 칼을 빼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칼을 너무 세게 휘두르면 투자자 국가 소송이라는 거대한 방패에 부딪혀 오히려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통상 압력에 시달리게 되는 외통수에 걸린 꼴입니다. 게다가 쿠팡이 주장하는 3,000명, 유출과 1,400억 원, 과징금 사이의 비례성 원칙 논쟁은 법리적으로도 아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 쿠팡의 매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3%만 때려도 수천억 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과거 사례를 보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개인정보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받은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전례들이 쿠팡 투자사들에게는 왜 우리한테만 그래? 라고 따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을 고수하여 실제 국제 소송 전 ISDS로 비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며 소송 비용만 수백억 원이 들 것입니다. 둘째, 물밑 협상을 통해 적절한 선에서 과징금을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타협안입니다. 사실 투자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소송 그 자체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근을 제시하면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자본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지입니다. 셋째,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통상 문제로 확전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온풀법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보복 조치를 시사한다면 이는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에까지 불똥이 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정적으로 쿠팡이 잘못했네, 정부가 너무하네 하고 편을 가를 때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국가의 규제 주권과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익 추구권이 어디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쿠팡 사태는 그 첫 번째 전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플랫폼 기업들 모두가 겪게 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분쟁이 격화될수록 쿠팡 관련 연주나 유통 섹터의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뉴스의 헤드라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논리와 정치적 셈법을 읽어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ISDS, 한미 FTA 역차별 논란, 그리고 삼력 1000명 데이터 유출의 나비 효과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 내내 우리 경제 뉴스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할 뇌관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팩트를 체크하며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시장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